네, 보니까 풀스코어 같더라고요. 그게 물론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결국은 저 때문에 이겼으니까. 그 마지막 4피에서 미사일 하나랑 파리 한 개로 천사줄을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사 끝날 타이밍에 파리를 하나 더 날렸거든요. 자, 먼저 갔어요. 자,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실드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죠.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네. 황성민 선수가 아이스 설산 다운힐에서 막 두 선수 사이에서 막 휘젓고 가면서 막 1등도 하고 막 네, 그때 좀 쾌감이 쩔었어요. 좀 딱 인코스를 팠는데요. 솔직히 저는 박을 줄 알았어요. 그때 좀 안 박으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공격적으로 했을 때 본인이 잘 휘말린다라는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살아나나요? 자, 이번에 버텨 윤호준과 전대웅 좋습니다. 가볍게 사이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고 있는 전대웅. 라인 보면서 방해하지 않고 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이에 황선민 선수 살아남았어요. 피트인 촬영하고 나서 주변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나요? 영상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태그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삭제했어요. 이겨야 되냐 그냥? 아침에 스타킹. 나 박을 것 같아. 박았어. 저부터 할게요. 가. 야, 안 올라와? 올라왔잖아. 뒤에 있잖아. 잡힐 것 같아. 야, 승민, 나 바로 뒤에 있다니까. 알았어. 갈게. 제발. 다 빡게 많은데. 이거 이긴 것 같다 이거. 잠깐만. 대기. 제발. 이겨야 돼. 대기. 야, 나 못 가. 이겼어. 자, 아이스 이긴데. 그쵸. 가자. 파리. 맞았다. 가자. 끝났어. 제가 부를게요. 아니야, 이따가. 번개 있다. 그래. 뭐야, 보이지? 야, 보이냐고. 오케이. 개 좋아. 야, 스캔 하나 먹어봐. 빨리 스캔 하나 먹어. 스킨이 안 떠요. 아이고, 아파라. 씨. 오고 있어? 어. 빨리 올라와봐. 가고 있어. 찡찡대지 마봐. 와봐 빨리. 형 제가 꼽아버릴게요 그냥. 괜찮아. 1미. 파리 줬어. 2미. 나 파리. 번개 쏠게요. 파리 하나 지금. 넣었다. 아니, 주지 마. 야, 보이지. 답 있는 거리, 답 있는. 안 돼. 빠있어. 1대1이에요. 그냥 줄게요. 기다려. 동시에 줄 거야, 동시에. 내가 먼저 주지 마봐. 캐시. 줬어요. 상처. 지금 장갑. 1미. 나이스. 바로 쓸게요. 지금 장갑. 1미. 나이스. 뭐해? 잠깐만. 기다려봐. 가능해. 쏘리. 인정 형이 아니냐? 형인지 몰랐어. 야, 이거 이기면 되지, 애결. 크레이지는 이 아이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뭐라요? 파리 쳤어. 앞에 있어. 야, 뭐야 이거? 먹었어요. 발이 뭔데 이거? 뭐야? 잡아놨다. 아니야, 가. 빠먹어라, 씨. 이겼어. 나이스. 여기가 피니시인지 몰랐어. 아니. 벌칙 해야죠. 벌칙 뭔지 아까 봐서 알죠? 빨리 주세요. 와. 어우, 자기네 들어와.
장민호 여기 고기고. 아 괜히 왔어 이거. 안녕하세요. DA 엔지니어링의 이다빈입니다. 아 진짜 앉으길 잘했다. 아. 할까요? 일어서 하세요. 안경 벗어야 돼? 안경 벗어야죠. 이게 못 쉬어. 머리가 커서 그런가? 더 씌우고. 땡겨. 안경 써. 아 안경 씌워 빨리. 안경이 이게 안 돼. 이게. 진짜 못생겼다. 이거. 안녕하세요. DA 엔지니어링의 황성민입니다. 4강전에 임하는 각오. 아, 일단 상대가 스피드가 좀 세가지고 일단 스피드 위주로 연습할 거고요. 아이템은 뭐 해보나 마나 저희가 이길 거고 스피드만 잡으면 뭐 2대0 나오지 않을까. DA 선수들은 오늘 어땠어요? 아니요. 써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느낌이 좋았고요. 네,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게임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다시는 여기 안 올래요. 온라인에서 맨날 지는데 좀 스피드 연습 좀 많이 하고 우린 아이템 연습 많이 할게. 이다빈 선수. 봐주세요. 사강이요? 그저 그래요. 당연하게 와야 되는 건데 힘들게 와서 좀 짜증나요. 사실 제가 배틀로얄 우승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저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렌더스 상대로 진짜 이길 줄 몰랐어요. 원래 이제 처음 이 리그에 나왔을 때 목표는 우승이었거든요. 일단 천천히 하나씩 밟고 올라가자 생각하고 했는데 4강 가서 일단 너무 좋고요. 제가 4강에 처음 올라오는 건데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너무 좋네요. 처음부터 솔직히 문호 선수가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팀에 러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했는데 처음에 엄청 못했어요. 제가 건웅이 형한테 러너 하는 법도 배우고 엄청 노력했어요. 처음 나왔는데 아렌더스 상대로 이기니까 좋아요. 제가 원래 타임어택으로 유명했는데 월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습 많이 하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3번째 리그 참가를 했는데 2번 다 4위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꼭 결승 가서 우승까지 노려보고 싶어요. 건웅이 형 맨날 4등만 하시니까 이번에도 4위 하세요 그냥. 제가 아이템전은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 팀보단 더 잘할 것 같아요. 너무 건방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캐리해서 이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선민이랑 유창현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망해도 저희가 이길 것 같아서 무난하게 짓밟고 결승 갈 것 같아요. 문호준 선수도 이겼는데 박건웅 선수 팀이야 그냥 이길 것 같아요. 건웅이 형이랑 저랑 지금 스피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2대0으로 이기고 결승 갈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겨울 더욱더 뜨겁게 살고줄 2016 카트라이더 리그 버닝타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수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4강전 1경기가 지난번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를 통해서 뭐 올라갈 팀이 올라갔다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매 경기 이제 놓칠 경기 없다는 것을 그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제 결승전 티켓이 단 한 장만 남아있기 때문에 DA 엔지니어링과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 사실상 우승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에이스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팀워크로 다져온 선수들이거든요. 오늘 그 팀워크를 발휘해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이번 시즌 가장 큰 복병 중에 하나로 꼽고 그러면서도 선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팀이 또 DA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사이에서 특히나 유창현 선수가 이제 온라인에서만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던 선수인데 경기장에 처음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실력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또 많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압박감을 줬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또 이렇게 현재 준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DA 엔지니어링에 또 승리를 점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반대편 트리에 비해서 조금은 좀 조용히 여기까지 올라온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주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뜨거운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7전 4선승제의 이 매력들 우리가 지난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제 4강에 진입하면서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되겠고요. 4강전 경기부터는 하루에 한 경기씩 진행을 하죠. 아무래도 예선보다는 7전 4선승제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에 휩쓸린다기보다 어느 정도 평상시의 연습량에 따라서 결과가 또 나오는 그런 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벤트전을 포함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의 경기와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하게 되면 바로 이 설 쉬고 그렇죠. 13일에 펼쳐질 3, 4위전 경기에서 솔라이트 인디고와의 경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선수들로서는 사실 구정을 지내야 되는데 지고 나서 구정을 지내면 사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기분 좋게 설이죠. 설을 기분 좋게 보내야죠. 몇 년생인데 구정이라고 그래요? 방송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정이라 그래요. 저는 구정 신정이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스피드 랭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 박건웅 그리고 유창현 선수가 각각의 팀 중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김승태 선수의 도약, 전대웅 선수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옆에 사실 파라곤과 흑기사도 좀 붙여주고 싶은 것이 그렇죠. 이번 시즌은 정말 그 두 개의 카트바디가 골고루 팬들에게 1위를 좀 선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사실 팀에서 가장 에이스에게 파라곤을 타개하고 있는 점이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흑기사와 파라곤이 좀 양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좀 특성을 찾으면서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벤트도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는데요. 생방송 시청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리그 시청 중에 화면에 보이는 엠블럼을 획득하시면 획득 수량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주차 이 현장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사전 투표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오신 다음에 여기 안에서 모바일까지 보신다면 물론 데이터가 좀 남아 두셔야 되겠죠. 네, 다행인 것은 지금 1월 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매치는 바로 디 엔지니어링과 예일 모터스 그리핀이 4강 2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결승을 노릴 만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뭔가 좀 화끈한 걸 보여줘야지 결승전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DA 엔지니어링은 스피드전 특화팀으로 알려져 있죠. 아이템전을 그동안 얼마나 닦아왔을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4강전 2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팀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양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호준과 전대웅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DA 엔지니어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리그 가장 핫한 골드 상자가 나왔네요. 네. 이번 리그에서 가장 큰 이변을 꼽으라면 역시 바로 이 팀이죠. DA 엔지니어링이 특히나 황선민 선수가 또 문호준 선수를 네이스 결정전에서 제압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다 사실 뭐 제주도, 뭐 목포, 창원 다 멀리 사는 선수들인데 그만큼 전날이나 전전날에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서로의 팀워크를 좀 많이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험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만 매번 올라갈 때마다 성장하고 있는 팀이겠죠. 바로 예일 모터스 그리핀. 팬들의 지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핀 같은 경우는 스피드전, 아이템전 둘 다 거의 85%의 많은 온라인 유저 여러분들이 지금 환호하고 계시겠네요.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아이템전도 그렇고 스피드전도 그렇고 사실 어디가 조금 더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에는 문민기 선수가 있죠. 아이템전과 스피드전 모두 다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항신 감독이 오늘은 좀 징크스를 딛고 승리를 땄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오늘 나중에 경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강 2경기 스피드전과 아이템전 바로 이 트랙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세트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이 걸렸네요. 에이스 결정전에 참 어울리는 트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이 뭐 숫자 자체는 그 지난주에 유영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만 선수들이 도전해볼 만한 그런 트랙 아니겠습니까? 사실 선수들이 막 했을 때 이건 내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럴 만한 트랙이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을 때 사실 많이 부담스럽겠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DA 쪽에서 월드 리오를 밴하고 수로를 밴했어요. 그건 약간 따라올 만한 트랙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무난하게만 하면은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은 사실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 쪽으로 많이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DA 엔지니어링이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도 줍니다. 그렇죠. 이름값만 놓고 따지면 사실 예일 쪽으로 더 많이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의 선수 한 명 한 명이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임재원 선수죠. 카트라이더 PT인 방송에서 임재원 선수가
우리 정말 조를 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4강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네. 그 중심에는 임재원 선수의 이 독특한 카트바디 운영 능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왔을 때 제주도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도 하면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박창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가 오늘 이긴다면 아렌더스 꺾고 올라가고 또 결승 가서 UBS 알타즈 만나고 거기서 좋은 활약 보여준다면 이제 제주도 하면 박창규 아닌 거예요. 임재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역 대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실상 그 카트 내에서의 인지도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이 유창현 선수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현재 신인들 중에서 가장 핫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흑기사 9을 타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한 한두 시즌 정도만 더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팀에 들어가도 파라곤 9을 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두루 갖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황서민 선수에게 파라곤을 양보하면서 흑기사를 탔지만 이 선수 주행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완벽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자신의 중학교죠. 앙골포 중학교, 창원의 앙골포 중학교에서는 문호준보다 이 선수가 훨씬 더 카트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요. 중3에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학교의 최고 학년 아니겠습니까? 앙골포 중학교. 네. 자, 이어서 이제 이다빈 선수. 항상 그 조용하게 말은 많이 안 하지만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수죠. 그 특유의 시크함을 가지고 있죠. 이다빈 선수도 우승 경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 내에서 본인이 정신적 지주가 돼서 달려주는 역할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그 특유의 시크함이 주행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오죠. 조용조용히 스펙터나 짐승을 타면서 뭔가 내가 눈에 띄기보다는 우리 팀의 선수들을 서포트해주면서 팀에 최대한 융화되는 굉장히 팀 게임에서 굉장히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다빈의 그 스펙터 9이 오늘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몇 명의 선수를 특히나 뭐 김선일과의 그 경쟁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선민 선수가 기다립니다. 유영혁밖에 잡지 못했던 문호준을 1대1에서 제압해버린 사나이 이 황선민 선수가 역시 DA 엔지니어링에서 파라곤 9과 저스티스 9을 타면서 가장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죠. 이 선수가 오늘은 제 생각에는 물론 주행적인 측면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상대팀의 박건웅 선수와의 뭔가 러너 싸움에서 박건웅 선수에게 밀린다면은 글쎄요 황선민 선수 오늘 DA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보거든요. 한 명 문호준 한 명만 잡고 끝났으면 이건 사실상 카트리그 담당 PD의 재해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올라가서 유영혁도 잡으면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황선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 아무래도 그리핀 쪽으로 갔지만 DA의 실력을 믿는 그 팬들도 많이 계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어서 1모터스인 그리핀의 한주성 선수 만나보시죠. 이 선수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스피드전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 포인트가 5.3포인트인데 오히려 아이템전에서 활약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하트 바디도 바꾸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주성 선수가 예전에는 좀 스피드 유저였었는데 얼마 전에 아이템 길드로 좀 들어가면서 원큐라는 굉장히 아이템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유명한 길드인데 원큐 길드에 들어가면서 한주성 선수가 아이템적인 측면이 굉장히 또 많이 또 실력적으로 성장을 했고 전체적으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의 아이템 실력을 또 중심축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주성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이 배틀로얄 우승의 그때 포스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선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트계의 시조세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김선일 선수는 역시 올드 유저이긴 하지만 아이템전에서 특화된 선수입니다. 아이템전 능력을 통해서 팀을 2세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특히나 상대하는 DA 엔지니어링이 아이템전이 좀 약하다고 평가를 받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김선일 선수가 활약해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템 바디에서 사실 지금까지 루나를 타면서 좀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세티의 러너 역할을 좀 하면서 상대방을 그냥 내가 그냥 러너로 그냥 막 달리면서 스피드전처럼 해버리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김선일이 그만큼 리그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성장세만큼은 굉장히 눈부십니다. 조금 더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박건웅입니다. 그동안 4위를 2번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 최소 2위 확보거든요. 박건웅 선수가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대회에서도 무언가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시즌 제로 에볼루션 항상 나올 때마다 정말 온라인에서 잘한다 그리고 유명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좀 실력이 안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 뭐 평균 순위에서도 2.7 그리고 파라곤을 탄 선수들 중에서도 유영혁 선수 다음으로 좋은 성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폼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결승전에 좀 진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상 많은 변화 속에서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의 그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선수, 이게 문민기죠. 리그를 거듭할수록 가장 많은 성장세를 보이는 선수입니다.
스피드전, 아이템전 할 것 없이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명실공히 팀의 핵심으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이 선수 뭐 스펙터나 이런 카드바디를 타면서 몸싸움 위주로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본인이 좀 언급도 했었지만 우리 팀에 러너 할 만한 선수가 없어서 내가 흑기사를 타면서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흑기사 하면 문민기가 또 대표적으로 떠오를 정도거든요. 참 저 그 동안 외모에 이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천성 자체가 완전히 파이터거든요.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 엔지니어링 예일 모터스 그리핀이 4강전 경기 그 첫 번째 트랙이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월드 뉴욕 대제조 바로 유창현 선수가 기록 가지고 있는 그 트랙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 유창현 선수의 기세가 얼마나 무섭냐면 네. 지난 온라인에서 뭐 대회를 최강자전을 좀 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었지만 주행적인 면이 좀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시즌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무섭게 신성처럼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후로 폼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한 일을 달리고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황선민과 문민기 역시 1위권을 위해서 밑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문민기 선수의 강점인 몸싸움이 지금 흑기사 라인을 탔기 때문에 발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전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거 미세한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 뉴욕냉에서 세산 사고 때문에 거리를 못 좁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DA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먼저 4강에 진출했었던 게 불안할 수가 있는 게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은 한 경기를 더 하고 오면서 뭔가 점점 더 이렇게 뭔가 연습하고 경기장에서 감을 잡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DA는 너무 빠르게 사실 4강에 진출했다는 게 오히려 부담감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현 선수가 아래쪽에 처져 있다가 사고 이후에 상위권 복귀가 굉장히 빠릅니다. 황선민 선수가 약간 라인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박건우 선수와 유창현 선수의 라인 대결로 갈 거예요. 하지만 김선일 선수가 한번 들이 받아버리겠죠. 이렇게 김선일이 이거 오히려 이렇게 박건우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러면서 문민기가 올라올 수 있게 해줬어요. 김선일은 한몫 다 했거든요. 시도해 마지막 피니시 몸싸움 해야죠 이제. 다시 한번 몸싸움 문민기 버텼어요. 박건우가 문민기 마지막 하지만 나머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1, 2위를 먹어도 끝납니다. 1, 2위 들어갑니다. 예일 모터스 그래핀. DA 엔지니어링이 역시 스피드전이 강력하긴 하지만 한 번의 몸싸움에서 집중력 좋게 밀어냈던 박건웅과 문민기의 승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중간에 김선일의 활약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거 사실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의 이건 전략적인 평상시 연습했을 때의 승리가 뭐냐면 박건웅 선수를 러너로서 자기 역할을 해줬고 김선일 선수가 가면서 상대팀의 에이스들에게 몸싸움 걸어주고 그 순간에 문민기 선수가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이 전체적인 판을 굉장히 잘 짰어요. 사실상 문민기 선수는 뼛속까지 파이터가 맞긴 한데 흑기사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전에 몸싸움 하듯이 지금 흑기사 라인을 타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조금 안전하게 라인으로 역전을 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몸싸움을 해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대신 김선일 선수가 해줬어야 되는데 본인의 순위에 욕심내기보다는 우리 팀이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이 전략, 저는 김선일 선수를 정말 이번 경기에서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분은 아주 그냥 계속해서 퇴근하시네요. 연카 라인 강화의 풀파츠 인증. 네. 자, 이제 문민기 선수 경기 준비 첫 번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준비된지를 보기 위한 그 두 번째 트랙은 차이나 서한 병마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 쪽으로 많이 투표를 하신 이유가 이거 아무래도 스피드전만 따지면 두 팀이 비슷한데 아이템전이 그리핀이 유리해서 그렇죠. EA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스피드를 따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첫 경기를 내줬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 자체를 좀 내줄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유창현 선수는 좀 아래쪽까지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고 황선민 선수가 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선두권에서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뭉쳐서 가게 된다면 병마용 구간에서 큰 사고가 한번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죠. 그리고 박건웅 선수와 문민기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이 두 선수가 상위권을 이렇게 안 내주거든요. 그리고 문민기 선수 지금 막는 거 보세요. 사실 흑기사 입장에서는 몸싸움하기 싫거든요. 파라곤에 비해서 몸싸움 능력이 그렇게 월등한 카트바디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기 선수는 중요한 건 살아있어요. 같이 살면서 자기 주행하잖아요. 예리함으로 버텨주면서 황선민 선수와 2위 싸움합니다. 차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역시 커브 구간에서 차체가 약간 들리거나 아니면 가볍기 때문에 잘 떠나서 나간다는 건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용을 하면서 라이브를 가는 문민기예요. 지금 황선민과 그냥 1대1 싸움 붙고 있어요. 지금 미세한 실수가 있긴 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게 다음 시즌에 혹시 문민기 선수가 팀을 본인이 파라곤을 타면서 좀 짜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라곤을 타고 몸싸움을 하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병마용 구간
사고 없이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약간 긴장된 순간에 황선민의 한번 파고들 준비를 합니다. 문민기가 버텨줘야 돼요. 못 버텼어요. 밀렸어요. 황선민 바꿔줘요. 황선민도 사고. 팀킬 234예요. 이게 왜 버텨줘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던 게 2, 3, 4를 내줄 만한 포지션이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박건웅 1위 됐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뒤쪽으로 올라오긴 어렵습니다. 2, 3, 4위 DA가 먹습니다. 자, 지난주 경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기이한 흐름, 1위를 달성하고도 2, 3, 4를 내줘서 라운드를 내주는 경우들이 지금 벌써 한 4번, 5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본인의 팀이 1등을 달성을 했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달려줘야겠습니다. 문민기 선수가 사실 굉장히 잘 달렸었는데 뭐 버티는 것도 좋았고 라인을 가져갔었던 것도 좋았는데 그 벽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황선민 선수나 여러 가지로 몸싸움을 좀 버티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사실 그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트랙 레코드와 별 차이 없을 정도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팀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팀원들과 함께 못하면은 사실 1등을 먹고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민기 선수는 흑기선 아인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조금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팀원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순위를 유지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는 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승부처에서 한 명이 문민기가 뒤로 처지면서 결국은 두 번째 트랙은 DA가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입니다. 포레스 지그재그 지금부터 계속해서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공식 트랙 중에 이 트랙이 연습량이 떨어질 때 가장 어려운 트랙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선수들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뭐 리그 랜덤이나 스렌에서 사실 지그재그가 안 나온 게 오래됐었고 사실 예전에 많이 쓰였던 트랙이어서 그렇죠.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선일 선수 입장에선 편하죠. 옛날 트랙 하면은 임재현 선수가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역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연속 커브만 들어갔을 때 선수들의 연습량이 충분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트랙 가운데 2분대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트랙이 딱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길게 그런 긴장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래서 약간 선수들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집중력으로 오실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실수도 나올 수 있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구간이거든요. 임재현 선수가 라인을 잘 파고들었고 그 사이에 TP를 의식한 나머지 라인을 잃어서 뒤쪽에서 사고가 한번 났어요. 자, 문민기 나왔습니다. 사고 큽니다. 자, 나머지 선수는 다 쳤습니다. 하지만 박건웅 선수는 1, 2 황선민과 임재원을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은 사고였다고 보는 게 DA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서 황선민과 임재원 선수를 치고 나가게 해줬고 박건웅 선수가 이거 혹시 따라잡게 된다 그래도 전체적인 합산 포인트를 DA 쪽에서 좋게 가져갈 만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언급해주신 바대로 이 트랙은 길거든요. 아직까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박건웅 좋아요. 임재원 선수가 좀 쉽게 내준 감이 있는데 너무 쉽게 내줬기 때문에 공략 한번 해봐야죠. 근데 밀어줬어요. 오히려 밀어줬어요. 네. 자, 뒤로 사고 났고 안쪽. 박건웅. 안쪽을 파고든 박건웅 1, 2위 지금 연달아서 1등을 2번 했는데 세 번째도 1위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어도 엄청나게 크게 날 수 있는 구간에서 본인이 방향을 잘 잡고 회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요한 건 문민기 선수도 사실 뒤에 쳐졌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박건웅 선수 오늘 기세면 1위 지킬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다민 선수 오히려 실수. 이렇게 되면 문민기가 따라 잡는 게 오히려 중요해요. 2, 3, 5, 7 내주면 지거든요. 지금 이다민 역시 혼자서 단독으로 달려가는 힘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잡죠. 문민기가 3위까지. 이제 유지해야 돼요. 이제 황선민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해줘야죠. 도서버리면 그냥 필요 없다는 거죠. 대처버리면서 1, 2위 다시 한번 예일 모터스 그리핀입니다. 문민기 선수가 잘한 거예요. 지금 3, 4, 5위가 또 DA 선수들이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무리했다가 본인이 뒤로 떨어졌으면 또 2, 3, 4를 내줘서 팀은 패배를 할 뻔했습니다. 자, 이게 화면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문민기 선수가 초반에 1렙에서 뒤로 많이 쳐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명 뭔가 역전하면서 올라왔고 물론 박건웅 선수는 자기 역할보다 더 잘해주면서 1등을 한 거고 문민기 선수도 뒤에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전했다라는 거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야, 역시 그 박건웅은 확실하네요. 모든 트랙 지금 계속 1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양팀의 선수들이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수상 경력이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그 문호준 선수와 유영혁 선수가 같이 달리는 것 같은 치열함을 스피드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만큼은 전설적인 그 선수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좀 선보이면서 세 번째 트랙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트랙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치 해변 드라이브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단순히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체가 멈춰버리거나 다중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는 트랙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박건웅 선수의 이 기세를 꺾으려면 사실 DA 입장에서는 황선민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박건웅 선수에게 오히려 계속 역전당하거나 치는 모습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스피드전 따내려면 박건웅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역할은 당연히 황선민이 역전하면서 해줘야 되고요. 자, 박건웅 선수와 황선민 선수가 1, 2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 문민기 라인이 굉장히 과감해졌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몸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지시켜놓고 사고를 내겠지만 지금은 흑기사 라인의 특징이죠. 라인을 정말 잘 파서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문민기가 일부러 속도를 약간 늦추면서 뒤쪽으로 완전 망가뜨린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 정말 뭔가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나 확연히 다른 게 김승태 선수나 전대웅 선수는 흑기사를 타면서 그냥 내 라인으로 가면서 뭔가 상대방과 몸싸움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순위 한번 내주고 내가 다시 역전하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 정상이죠. 문민기 선수는 내 앞을 가려고 그래. 내가 막아버릴 거야. 내 앞에 가 그럼 내가 그냥 부딪혀서 너를 날려버리겠어. 흑기사를 타고 그런 플레이하기 쉽지 않거든요. 안쪽으로 파고들죠. 그럼 박건웅과 문민기가 일단 1, 2위를 수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싸우는 흑기사가 지금까지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로는 약간 귀족 같은 느낌의 흑기사인데 자, 문민기가 전투 속에서 상위권 싸움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DA가 올라옵니다. 자, 근데 이거 왠지 그림이 무섭게 예일모터스의 그리핀이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이거 완전히 뭉쳐가잖아요. 6명이 뭉쳐가면 조금만 사고가 나면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창현 입장에서는 이렇게 뭉쳐 달렸을 때는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밀립니다. 일단 자, 박건웅과 문민기, 상대로 황선민 누가 붙어 이제 뭉쳐가면서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기회 얼마나 없는 그런 시간대에 유창현이 뒤에 올라왔어. 유창현 좋아요. 유창현. 유창현이 올라가면 이거 오히려 유창현이 역전각이죠. 황선민과 유창현 1, 2위 들어왔네요. 역시 유창현 선수가 가능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신인답게 막판에 제대로 보여줬고 황선민 선수도 플레이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나 문호준 잡은 남자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민기 선수가 마지막에 좀 무리를 하면서 역전을 좀 노리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역전을 내줬고 유창현 선수는 무난하게 뭐 사실 레이싱 게임의 레이싱의 기본이죠. 아웃인 아웃으로 가면서 바로 마지막에 역전하는 굉장히 라인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들어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혹시 그 카트라이더 리그를 계속 안 지켜보신 분들은 유영도 없고 문호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느린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4개 트랙 모두 트랙 레코드와 3.5초 안쪽 차이의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만큼 다 빠른 거예요 지금. 지금 선수들의 아이디 이름을 가려놓고 달리는 영상만을 보여준다면 이 중에 분명히 유영혁이나 문호준, 전대웅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실 팬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인급 선수들이 사실 온라인에서 연습할 땐 이런 경기 기록이 나오는데 경기장에서 그런 거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선수들 정말 입 꽉 깨물고 지금 게임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5번째 트랙이 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트랙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무려 9번 밴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트랙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연습량이라든지 숙련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선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 당연한 건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예전 올드 트랙을 하는 걸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트랙 자체가 길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 뭔가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속도를 좀 올려가면서 상위권 박건웅과 문민기는 1, 2위를 유지합니다. 자, 황선민과 유창현 선수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유창현이 상당히 뒤쪽에 공격을 그대로 허용하네요. 방금 전에는 돌고 있는 과정에서 타격을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가 정지를 조금 했는데 감속이 돼버렸는데요. 여기 이제 복합굴절 구간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컨트롤 잘하면서 지나갈 수 있느냐거든요. 특히 김선일이 이때 약간 아니에요. 방해해주죠. 김선일의 커리어는 이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공사장 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다 사고 내버렸어요. 완전 돌려버렸어요 김선일이. 또 막아요. 앞쪽에 가고 있는 파라곤 라인과 흑기사 라인이 스포츠카라면 김선일은 약간 오프로드 레이싱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분명히 SUV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상대편의 라인을 거의 아는 것처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현재 유창현 선수가 이거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유창현 선수가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또 거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박건웅과 문민기가 얼만큼 서로 같은 팀이기 때문에 거리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복잡한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창현. 유창현은 밀렸습니다. 황선민은 살아남았습니다만 나머지 선수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거기다 팀킬성 그렇죠.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황선민이 따라잡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아, 이거 박건웅과 문민기 선수가 굉장히 거리 유지 잘하면서 지금 1, 2등으로 무난하게 가고 있어서 실수죠. 그리고 아이고. 보통은 박건웅 선수가 흑기사를 앞쪽으로 보내주고 본인이 뒤쪽으로 빠지는 것이 정상인데 네. 지금은 문민기 선수가 그냥 흑기사 라인을 타고 따라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도 어차피 뒤쪽에 1, 2위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예일. 또 혹시 마지막에 또 김선희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인도 좀 오히려 방해하는 라인으로 가고 김선희 선수는 확실히 이 팀전이 뭔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인지하고 있는 트랙에 대한 전문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몇 개의 트랙 중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거나 자신이 자신감 있어 하는 느낌의 그 트랙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위권에서 싸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스피드전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으면 승입니다. 한 라운드씩 지금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5개 트랙 중에 4개가 박건웅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 박건웅 선수가 지금 파라곤을 타고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폼이 좋다고 말씀드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선수고 지금 한 번씩 주고받는 건 중요한데 예일모터스앤 그리핀 입장에서 주고받는 거 부담 안스럽거든요. 아이템전으로 넘어갔을 때 또 자신들이 유리한 걸 안단 말이죠. 지금 오히려 부담되는 건 DA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예일모터스 그리핀 6번째 트랙을 앞두고 있습니다. WKC 투어링 랠리가 양 팀을 위한 6번째 트랙입니다. 계속해서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세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트랙이고요. 선수들이 초반에 커팅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순위가 요동칠 수 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황선민이 스타트가 좀 늦었거든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뒤쪽으로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랠리 트랙에서 스타트에서 뒤로 쳐진다는 게 썩 좋은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실수인 것 같고 이거 앞에 치고 나간 거 역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완전 날려버렸어요. 이거 본인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왜 끝까지 저런 몸싸움을 하는지 정말 그 심리가 궁금해요. 네, 드리프트를 하는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문민기 선수가 정확하게 저격을 해줬어요. 뒷길이죠. 사실상 그 카트라이더 개발자는 이렇게 타라고 흑기사 라인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타고 있어요. 깔끔하게 라인 깔끔하게 가면서 톡톡이 잘 쓰면서 가라고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몸싸움을 하죠? 스펙터도 아니고요. 네, 약간 슈퍼카를 범퍼카처럼 보는 느낌이랄까요? 부유해요. 네, 일단 뼛속까지 그냥 파이터라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자, 이다빈과 박건우 그리고 이번엔 임재원이 위로 올라왔는데 팀이 힘들 때 임재원이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제니스인데 올랐어요. 임재원 선수 입장에선 이거 사고가 나면서 박건우 선수랑 같이 휘말렸었으면 사실 나이스한 그림이었는데 박건우 선수는 무난하게 살아남았고요. 네. 특히나 그 제니스 나인의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 안 보여주는데 남았거든요. 잘 밀렸어요. 근데 2, 3등 이거 마지막에 1등 역전했어요. 올라서 또 13 2, 4, 5, 8이네요. 1368 2, 4, 5, 7이네요. 이거 좀 약간 봐야겠는데 헷갈리네요. 1점 차이 아닙니까? 1점 차이. 이러면 그리핀이 이기는 거죠. 그리핀이 이기는 거죠. 점수가 아무래도 2, 3, 5, 7이면 네. 이기는데 그리핀이 이겼죠. 1점 차이로. 자, 결국은 블루인가요? 네. 블루입니다. 예일모터스 그리핀 7번째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조용조용히 하고 게임에 임했었던 한주성 선수가 마지막에 역전을 하면서 야, 이거 매치 포인트까지 안 가고 그냥 마지막 7경기까지 안 갔어요. 결국 무대줄의 아렌더스를 상대로도 스피드전을 내주지 않았던 DA 엔지니어링인데 여기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주성도 제니스 라인 타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한주성 선수가 전체적으로 사실 스피드전을 못한다기보다 스피드전을 많이 즐겼던 주인데 아이템전이 더 재밌어져서 아이템전으로 간 선수인데 마지막에 결국 해줬고 많은 선수들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오늘 에이스 결전전을 좀 갈 것 같다. 왜냐 DA 엔지니어링이 스피드전이 워낙 세서 DA가 스피드 이기고 그리핀이 아이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애결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예일모터스앤 그리핀이 오히려 지금 쉽게 스피드전을 따냈습니다. 예전에 사실 지난번 시즌까지 워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하면 다 졌어요. 지금 문호준도 지금 떨어졌지. 그리고 유현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편하게 올라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레전드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DA가 스피드 강해도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힘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카트라이더는 경기 해봐야 알고 달려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길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피드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재치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카트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카트톡 전해드립니다. 네, 버닝타임 속 깨알 재미 코너 같이 쓰는 카트톡. 여러분 안녕, 카트갈 비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DA 엔지니어링과 옐모트센 그리핀의 스피드전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두 팀 모두 스피드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치열풀존에는 두 팀을 응원하는 카트톡들이 가득한데요. 관객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카트톡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분은 저번에도 보내주신 분 같은데요. 네. 옐모트센 그리핀 제 엔지니어링 정말 많은 응원이 많습니다. 여기 그러면 리본으로 A 모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승부의 축 15%가 이기는 걸 보여주세요. 네, 승부의 축 15%를 뛰어넘고 이기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카트톡은요. 동생아, 형이 리그장에 중독돼서 오늘도 와버렸어. 정말 미안하지만 저녁밥을 혼자 라면 끓여 먹어. 저번에 아내분을 혼자 놔두시고 카트리그를 보러 오신 분이 있는데 이번엔 동생분인가요? 동생분 카트리그 보고 계시죠? 저녁밥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럼 마지막 카트톡을 소개해드릴게요. 호준아 어딨니? 카트 1등 누구니? 예일이니? 카트톡 당첨은 나인 거니? 네, 맞습니다. 카트톡 당첨 축하드립니다. 응팔 동룡이 버전으로 카트톡을 써주셨는데요. 센스 있는 카트톡 감사합니다. 네, 그럼 결승행 마지막 티켓이 걸린 DA 엔지니어링과 옐모트센 그리핀의 치열한 승부, 이 두 팀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담긴 카트톡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서 아이템전의 첫 경기인 팀장전을 만나보실 차례죠. 현재 1세트의 승리로 옐모트센 그리핀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팀 팀장이 승리하게 될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카트톡은 여기서 이만 끝내고요. 잠시 후에 만나요. 뿅! 뿅! 네. 안녕. 안녕 마지막이고. 마지막인가요? 중간에 뿅이었어요. 좋아요. 자, 이제 아이템들을 만나볼 텐데 DA 엔지니어링 배종원 팀장이 일단은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 실력이 있다는 것은 뭐 몇 번의 주행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렌더스를 잡아내고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 울먹울먹하면서 그 감격해하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배종원 팀장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워낙 어린 선수들이 뭐 목포나 제주도, 창원 멀리서 오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같이 합숙하고 연습하고 좀 그렇게 지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연대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장면이 나온 게 아닌가. 특히나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연습이 뒷받침되면은 자연스럽게 선모형 매니저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팀장과 매니저, 선수들이 다 같이 뭐 어제 뭐 목요일 뭐 뿐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연습을 자주 모여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서 오늘도 DA 엔지니어링의 이 팀장전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니저 가운데 가장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실질적인 실력자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그 오랫동안 그 준비를 하면서 오늘 경기가 전략 전술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없는 게 팀장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누가 서주원 팀장이 이동훈 팀장에게 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떤 팀이 이길지는 정말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가장 억울한 선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습량 그 누구보다 많은데 지금까지 이기지를 못했어요. 전패입니다. 전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인 게 진짜 못해서 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잘하거든요. 항상 피니시 라인에서 한 0. 몇 초 차이로 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막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한두 번의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실수를 좀 없애야 되는데 평상시에 제가 카트라이더에 들어가면 접속도 굉장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장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본업을 바꾸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넥슨 아레나에서의 뭔가 길을 좀 못 받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 길을 받고
좋은 플레이를 한번 펼쳐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그 팬 여러분들의 그 아낌없는 사랑을 또 받고 있는 반지 매니저. 천보영 매니저가 실력적으로 1위라면 승부욕에서는 반지가 최고죠. 예, 그동안 전패를 냈습니다만 패배한 이후에 보여줬던 그 표정들에는 진심이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그런 승부욕이라면 사실 그런 승부욕 가지고 연습을 만약에 두 팀장과 매니저가 같이 연습했다 그러면 오늘 사실 DA 엔지니어링과의 팀장전 충분히 오히려 옐모터스앤 그리핀 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승부욕을 갖고 있는 프로게이머 같은 매니저예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언급하신 것과 같이 연습량이나 열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팬들도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팀이 조금 더 성과를 드러내면서 경기를 풀어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의 첫 번째 트랙이 되겠습니다. 자, 4명의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팀장전 매치 차이나 상해 동방명주 지금부터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배종원 팀장 지금 초반부터 좀 사고가 났는데 배종원 팀장이 지금 골머리를 타고 천보영 매니저에게 세티9을 주면서 러너 역할은 확실히 천보영 매니저에게 주고 본인은 뒤에서 디펜스를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반대로 조항진 팀장은 세티9, 반지 매니저는 저스티스 9을 타면서 막판에 공격을 버텨내면서 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죠. 자, 역시 양 팀의 러너는 원하는 만큼의 역할을 지금 1, 2위를 달성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템 상황도 천보영 매니저 좋고요. 그러니까 천보영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트라이더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무지개 손을 찍을 정도로 무지개 장갑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카트라이더를 열심히 즐겼던 유저여서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주행은 굉장히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바뀐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 토너웍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여러 가지 역사가 쌓여오면서 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항진 팀장의 문제가 아이템 획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천보영 매니저는 실드가 3개입니다. 자, 이러면서 거리 차이도 지금 꽤 많이 벌어졌죠. 지금 뭐 살짝 부딪히긴 했지만 이거 거리 차이가 꽤 많이 나고 번개 혹은 우주선을 이용해서 가속을 줄여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바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천사 지금 실드가 많아서 사실 이 상황에서 잠번 아니면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잠번이나 뭔가 자석을 이용해서 뭔가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부스터만 나와요. 부스터만. 이거 멀죠? 이거 멀어요 사실. 그래도 부스터가 많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려고 벽 너머에 있나 한번 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서로 달려가는데 야,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확실한 건 요즘 연습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전에 무지의 장갑이었던 원년은 멤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들어오면서 먼저 DA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DA 엔지니어링 선수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DA 엔지니어링 선수들이 아이템전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팀장 매니저들이 이렇게 한 라운드를 가져와 줬으면 선수들도 더욱더 힘을 내서 이번 경기 승리로 가져가야겠죠. 사실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스코어로 봤을 땐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거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겼어야 했던 스피드를 지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됐을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하지만 팀장전에서 1포인트를 따줬다? 우리가 그냥 1포인트 얻었네? 이건 그냥 1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 부담감 떨쳐내면서 본인들이 한번 이겨보자, 이런 파이팅을 다짐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1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DA 엔지니어링 사실 가축전 끝에 하나 내줬을 때의 그 세트의 상실감, 특히나 스피드전에 자신감이 있는 팀이 느끼는 그 상실감은 더 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보듬어줄 수 있는 하나의 달콤한 승리가 됐습니다. 네, 지난 8강전까지는 5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팀장 매니저전의 비중이 높았고 7전 4선승제라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표정이 답답해요. 조한지 팀장님 그랜 없지만 힘내세요. 네, 더 이상의 말은 이제 줄인다, 말줄임표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으니까요. 아직 이기든 지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네, 3, 4위전도 있고 결승전도 있고 이벤트전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죠 뭐. 네,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요. 자, 굉장히 그 많은 기대를 한번 앞으로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켜주는 애가 또 있네요. 네, 바나나 옆에 정승민 선수는 바나나 먹고요. 우리는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먹어요. 네. 네, 지금까지 DA 엔지니어링과 옐모트스앤 그리핀의 팀장전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세트 준비 중인 선수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항상 아름다운 미소로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죠. 양팀의 매니저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DA 엔지니어링의 천보영 매니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A 엔지니어링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천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를 하셨는데 네. 팀장전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저희 동생들이 잘 도와줘갖고 이긴 것 같고요. 너무나도 작전을 잘 짜줘서 이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애들아 고마워. 네, 그리고 매니저님과 감독님 통틀어서 투클래스 실력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매니저분들 중에 자신이 순위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글쎄요, 제가 실력 면에서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리그를 하면서 되게 못하는 저 자신을 보고 그냥 어디 가서 예전에 무지개 장갑이었단 말 안 하고 다니려고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 팀 자랑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팀 멤버들 자체가 다 너무 착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승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너무 착하고 감독님께서도 잘 도와주시는 바람에 정말 그 어떤 팀보다 좀 끈끈한 우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템전을 준비 중인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평소처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옐모트생 그리핀의 반지 매니저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옐모트생 그리핀의 모델 매니저 반지희입니다. 네, 근데 전패 중이신데 조금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정말 고개를 못 들겠어요. 승부욕만큼은 1등인데 그 실력이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카트리그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고 경기에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재밌고요. 제가 이제 전패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응원밖에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응원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지 매니저님들도 님도 저 우리 팀 잘 한마디 해드릴까요? 우리 팀의 자랑은 우선 우리 팀도 마찬가지로 역시 착한 거 하면은 안 뒤지고요. 제가 전패를 했는데도 누나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아주 멋진 팀입니다. 얘들아 화이팅!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옐모트생 그리핀에게 잘하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할까요?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제가 매니저로서 꼭 저도 이기도록 연습을 많이 해오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지금까지 카트리그 시청자들의 안구 정화를 책임지는 매니저분들의 응원전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긴장 속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 두 팀의 선수들을 만나봐야 할 차례인데요. 과연 DA 엔지니어링의 승리로 3세트로 이어질지 아니면 옐모트생 그리핀이 승리해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날지 DA 엔지니어링과 옐모트생 그리핀의 아이템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뿅! 날이 갈수록 귀여움을 더하고 있는 카트걸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 두 매니저분들의 그 분명히 이야기가 선수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특히나 저희들이 응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전달이 잘 됐겠죠.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네. 특히 저기에 나이 많은 김선일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아니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양 팀 이제 아이템전이 되겠는데 DA는 좀 부담이긴 부담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한 번의 라운드를 1라운드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바로 이 선수 김선일 선수가 워낙 아이템전 강자거든요. 그리고 뭐 문민기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 역시도 아이템전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 동학카드 왕국의 미로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바로 아이템전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는 옐모터스앤 그리핀은 이제 김선일 선수가 이 아이템전의 주축이 돼야겠죠. 네. 카트리그에서 유일한 또 30대 프로게이머거든요. 이번에 30이 됐는데 그렇죠. 유일해요. 30대 프로게이머.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연령층도 저희가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요. 네, 현장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만 해도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우리 관객분들이 오셨어요. 점점 여성의 비율도 굉장히 또 늘어난다는 게 저는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팬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넥슨 아레나에서 만났을 때하고 지금 보면 10cm 자랐대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많이 됐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뭐 문호준만 해도 11살을 더 먹었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9살짜리가 20살이 됐으니까요. 자, 이제 초반 상황이 좀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랩으로 들어왔는데 한주성과 유창현이 그냥 나란히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 쪽으로 많이 우세를 점치시는 게 이게 아무래도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 선수들이 다 같이 이번에 리그를 준비하면서 원큐라는 아이템 길드로 들어갔거든요. 그 길드에 가면은 이번에 유경혁 선수나 뭐 김승태 선수도 들어갈 정도로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아이템 연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똘똘 뭉쳤다고 해요. 그래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한 번은 나오게 천사가 살짝 늦었네요. 그리고 일단은 번개를 좀 빨리 썼는데요. 좀 아껴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거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 지금. 잠번 썼는데 마지막에 잠번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해볼? 근데 따라와요. 왔어요. 했는데 왔어요. 근데 못 갔다. 유창현 들어왔습니다. DA. 이거 DA가 2대0이 돼버렸어요. 역시 사실 이번 시즌부터 이거 아이템전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런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주선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잠번 안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다가 타이밍 좋게 자석에다가 그렇죠. 탄력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뚝심으로 그냥 유창현 선수가 밀고 피니시라인 통과해버렸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아이템전에서도 이제 마지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이거 팀워크인데 팀워크에 자신감이 있었던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 입장에서는 DA에게 향한 이 일격은 더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팀장전까지 졌었던 상황이어서 이거 한 경기나 줬지만 벌써 2대0이거든요. 이거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간다면 이 선수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아니어서 점점 더 오히려 자신들 페이스가 꼬일 수가 있어요. 실력적인 측면 DA라고 했던 것은 스피드전이었는데 아이템전에서도 하나의 트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선희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트랙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아이스 신나는 하프 파이프 계속해서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김선율 선수가 지금 세티 9을 타면서 러너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일모터스 앤 그리핀이 아이템전을 잘할 때 보면 김선율 선수가 루나 9을 타면서 중간에서 커트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세티 9을 타고 나와서 어떤 작전일까 싶었는데 우선 첫 경기는 좀 안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은 전체 트랙 중에 가장 변수가 많이 벌어지는 트랙이고요. 막판 역전도 가장 많은 트랙입니다. 자, 김선희 어떻게 보면 지난번까지 미드필더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스트라이커로 다시 한번 기용된 이후에 약간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 스트라이커도 골을 잘 넣으려면 중간에 미드필더가 정말 완벽한 킬패스 하나 넣어주면은 골 넣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주정 선수나 문민기 선수가 중간에서 잘 도와줘야 돼요. 문민기 2.4. 자, 김선희 한번 날아가지 않았고 바리케이드! 기가 막혀요. 속 시원한 공격을요. 바리케이드가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고요. 이제 뒤쪽으로 일부러 조금 빠지면서 주행을 하지 한주성 선수가 하나로 다 묶어주나요? 일단 위쪽으로 보내주는데 자신의 몸을 썼습니다. 자, 유창현 선수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네요. 이제 파이널 랩에 돌입하기 때문에 역시 아까도 보여줬던 자물쇠 번개라든지 자석 이런 아이템들을 꾸준히 모아서 세계를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포지션은 뭐 지금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뭉쳐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지막에 공격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주성은 일단 번개는 나왔습니다. 번개 나왔고 아직까지 나머지는 자석들. 자, 마지막 랩에서는 번개와 자물쇠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번개가 썼죠? 근데 지금 막았고요. 실드로 바리케이드 번개예요. 번개 나랑 밀렸어. 이러면 감독 근데 뒤에서 김성일 들어왔어. 번개가 한 2초 늦었어요. 일기예보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번개 치는 타이밍을 알았어요. 이거 김선희 선수가 이거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예일모터스 살렸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역전 못했으면 매치 포인트 내줬거든요. 그리고 번개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썼으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섰을 겁니다. 물론 뭐 늦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마지막에 아이템을 획득하자마자 쓴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아이템을 바로 사용 못하기 조금 아쉽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선희 선수 역시 굉장히 아이템전의 그 매력적인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진 선수라는 것을 이번 세 번째 트랙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 바로 가보겠습니다.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 8명의 선수가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김선일이 방금 전에 보였던 그런 매력을 다시 한번 선보일지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이스 신나는 하프파이프가 변수가 많아서 어려운 트랙이라면 이 트랙은 누가
누가 어떻게 달려도 재밌는 경기가 나오는 트랙이 이렇게 배어네요. 이거 한주성만 보내주는 완벽한 볼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한주성 선수가 지금 멀리 치고 나갔고 이거 문민기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마크 서포트만 잘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 잡았네요.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번 버텼습니다만 다음 거는 버티기 어렵습니다만 스핀으로 버텼습니다만 우주선 뒤는 또 묶이고요. 일단은 다른 선수들이 백업이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에 지금 달려나갈 수 있는데 실드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을 보호해주는 움직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난타전 치열하네요. 특히 그 마지막이 그렇죠. 백스트레치 구간에서 지금까지 명승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옐모터스앤 그리핀이 아이템전 같은 경우는 퍼펙트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DA 입장에서도 역시나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네요. 많은 또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급작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저 자물쇠는 끝까지 들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물쇠가 지금 박건웅에게도 있고 황선민에게도 있습니다. 자, 박건웅 선수도 잘 생각해야죠.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물쇠를 끝까지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먼저 사용해주면서 다른 방어형 아이템을 계속 들고 갈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한주성에게는 잠번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다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 조합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황선민과 임재원 하지만 두 명이 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황선민 스핀 치고 나가죠. 자, 실드가 있더라도 일단 자물쇠를 써버리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 일단 한번 썼죠. 여기서 한번 묶였고요. 자, 이거 한주성에 올라갑니다. 한주성에 한주성 올라가요.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먼저 사실 묶였어요. 먼저 묶이긴 했는데 어차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쓸 거거든요. 언제 사용해주면서 내가 역전을 노릴 것인지 한번 봐야 돼요. 3번 썼어요. 이제 벌써 썼어요. 근데 바나나에 당했고요. 네, 김선일 김선일이 치고 나가죠. 자, 뒤에 있어요. 1미 번개 김선일 맞고요. 실드 들어옵니다. 또다시 김선일 다 와서 번개. 역시 김선일이 한 방씩 해주네요. 이 세 번째 세트와 세 번째 라운드와 네 번째 라운드에 해줬는데 방금 전에 그 자물쇠 번개를 버텨낼 수 없었다면 김선일 선수가 탄력이 죽었겠지만 안전하게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잠번을 두 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한현 선수가 참고서 나중에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선일 선수가 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각을 만들어줬다라는 게 역시나 전체적으로 옐모터스앤 그리핀이 아이템을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이 두 경기 연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옐모터스앤 그리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달아서 따내면서 애결이 먹는 건지 뭔지 모를 만한 상황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이 흐름들이 계속 나갈지 다섯 번째 트랙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 준비하게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늘 관객분들이 참 파이팅이 넘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파이팅이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DA 입장에서는 아렌더스를 잡고 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보여줘야죠. 아렌더스를 잡았을 때 그냥 뭐 운빨로 이긴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실력으로 이겼다는 걸 오늘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히 예전 같으면 실드와 자석, 부스터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겠지만 이제는 자물쇠 번개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템들 나오면 무슨 다 운이다 이랬는데 운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운으로만 치고 합니까? 이게 전략과 전술이지. 사실 언제 내가 물을 던졌을 때 꽉 차면서 상대방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사이드를 언제쯤 타야지 이걸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잠번 언제 사용하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특히나 나 혼자 생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오더를 확실하게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한주성과 더불어서 김선일이 위로 살짝 천사의 가오와 더불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옐모터스앤 그리핀에서는 한주성 선수가 전체적인 오더를 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내릴지 한번 보고 김선일 선수 어느 정도의 케미가 있을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김선일 잘 뛰죠? 일단은 김선일 선수가 상위권에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김선일 선수를 아래로 떨궈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왜 먼저 잘 안 가려고 했던 모습이 나오는 게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물도 올 거고 그 이후에 쇼컷을 무조건 타야 되는데 이 지름길 구간을 타지 못하면 사실 이기기 힘들거든요. 여기 그래서 유창현 묶고 한주성이 조편합니다. 이렇게 유창현을 좀 밀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가 않았고 번개! 하지만 번개는 예일도 있죠. 옐모터스앤 그리핀도 번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권 이렇게 다 내줘버리면 한주성이 좀 멀어요. 이거 얻었어요. 조금 더 사이드 탔었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방어 아이템이 실드 뭐 있어요? 자물쇠 묶였습니다. 뒤에 묶였어요. 유탄현 잡기 힘들어요. 못 잡아요. 야, 누가 옐모터스앤 그리핀이 아이템전 압살할 거라 그랬습니까? DA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완전히 아이템전도 살아있네요. 우리가 그랬어요. 네. 저희가 그랬나요? 우리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DA 입장에서 뭐 바리케이드 던지고 안 되면 물폭탄 날리고 안 되면 미사일 날리고 자물쇠 번개 안 되면 또 뭐 그냥 네. 다른 거 하고 야 이거 정말 폭격기처럼 떨어지네요 아이템이. 짧은 시간 안에 연습량이나 경험치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팀워크로 완성을 한 DA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대2까지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건 뭐 DA 엔지니어링과 예일 모터스 그리핀 거의 자그마한 결승전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사실 이거 참 예상했던 제가 이거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선수들 연습한 거 본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잘 안 가고 있거든요. 네. 속상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골포 중학교들은 그렇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안골포 중학교 다 응원하고 있고 이번에 3학년 올라갔는데 개학식에 참여 못했거든요. 오늘 여기 참가하느라 네. 이 선수 이기고 가야죠. 뭐 교육감이에요? 어떻게 자세하게 알고 있네요. 아니 기대금 해설위원은 선수들 뒷조사만 하고 다니나 봅니다. 왜냐면 또 유창현 선수가 안골포에서는 카트 황제라고 불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 6번째 트랙에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트랙은 황금 문명 신비의 황금 콘도르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이거 아슬아슬한 승부가 계속 이어지니까 아이템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구간이나 어려운 코스가 없는 트랙이어서 이거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이템을 언제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공략할지 정말 머리 싸움이 많이 나올 만한 트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타겟팅이 전 구간에서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직선 코스도 많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 오르막길에서는 의외의 바나나가 재미를 본 적도 많았었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워낙 좁기 때문에 다 그냥 한꺼번에 묶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또 직선 주로가 굉장히 짧아서 그 전에 자석 부스터가 있다면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또 그 순간에 잠번이나 뭐 번개가 날아오면 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그냥 선수들이 상대가 어떤 아이템을 들고 있는지는 그냥 감으로만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스캐닝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네, 뭐 PTN에서도 나왔잖아요. 스캔 언제 뜨냐, 언제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있었는데 자, 두 번째 랩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그냥 소모하면서 달려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중하위권이 선수권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지금 뭐 물론 한주원 선수가 조금 거리 차이가 나긴 하지만 충분히 자석이 또 땡겨질 만한 거리 차이여서 이건 거리 차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 이거 사실 그리핀 입장에서도 포지션 나쁘지 않거든요. 이 포지션이면요. 한주성이 뒤로 쳐져 있어도 어차피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여기 아주 긴 직선이에요. 이렇게. 거기다 박건우 선수가 잠번을 들고 있어요. 잠번 사용했어요. 자, 황선민을 묶어놨고 근데 몸으로 잘 막았거든요. 이제부터 물이 날라왔어요. 이번에 웃기는 건 다르죠. 물 피했고. 네, 그리고 자석 애교 들어왔어. 애교 마지막에 한주성이 왜 들어가지를 못했을까요? 정확한 상황을 앞쪽 상황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글쎄요. 마지막에 그 자석을 인식을 한번 했던 걸까요? 마지막에 뭔가 자신이 자석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뭔가 컨트롤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컨트롤이 좀 이상하게 됐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좀 아쉽네요. 사실 엘모터스 앤 그리핀 입장에서는 아이템전을 쉽게 본인들이 가져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제 생각에는 DA의 현장전에서 1포인트를 먼저 가져갔었다는 거 그것이 또 크게 굉장히 또 작용했을 것 같아요. 4강전에서 에이스 결정전 안 보면 섭섭하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빙승민성아 말고 뭐 하나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안마를 들어간 게 문호준을 잡은 황선민이 있거든요. 사실 DA 입장에서는 화나죠. 아렌더스와의 경기 때 뭐 온라인 투표에서 2%밖에 못 얻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렌더스를 이기고 올라왔는데 15%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오늘 이기면 뭐 결승전 혹시 앞두고 있는데 결승전에 올라가면 UBS 알스타즈를 오히려 압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박건웅이 잘 달리다가 애결에서 지난번에 최용훈에게 지면서 또 걸밀을 잡혔었고 그렇죠. 지금 DA 엔지니어링은 유창현이라는 아주 걸치는 러너가 있습니다만 황선민의 그 믿음을 좀 실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양 팀의 에이스 세 번째 세트를 기다리는 에이스를 지금부터 확인해 봅니다. 황선민과 박건웅. 박건웅 선수가 물론 오늘 스피드전에서 정말 잘 달리긴 했어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황선민 선수는 스피드전에서 활약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에이스 결정전이에요. 그 어떤 예측도 그 어떤 데이터도 그 어떤 컨디션도 무의미합니다. 이 두 선수가 달리면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유창현 선수가 요즘 폼이 굉장히 좋긴 했었지만 오늘 유창현 선수보다 황선민 선수가 좋았고 황선민 선수가 유창현 선수에 비해서 리그 경험이라든가 지금까지 카트라이더 온라인에서 연습했던 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이거는 황선민 선수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박건웅 선수의 요즘 폼
특히나 경기장에 왔을 때 예전에 비해서 긴장을 확실히 덜한다라는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선수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극복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스피드전에서는 보여줬는데 문제는 애결. 여기서의 긴장감을 떨치는 건 아직까지 박건웅이 우리한테 믿음을 못 심어줬습니다. 팀에게 심어주고 팬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승리가 필요하고 황선민은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박건웅을 잡아낸다면 그야말로 DA가 지금까지 보였던 것이 진실된 실력이라는 것을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에이스 결전전 과연 그 마지막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광산 꼬불꼬불 타운디를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박건웅 선수가 정말 컨디션이 좋긴 했습니다만 지금 살짝 밀렸네요. 이 트랙은 일단 길이 자체가 굉장히 좁고요. 나중 가면 역전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사고가 나게 되면요. 지금 빌드가 약간 갈렸는데 박건웅 선수는 원래 하던 빌드를 했고 황선민 선수도 눈치를 보면서 그 이후에 자동으로 부스터가 차는 걸 이용하면서 했거든요. 이거는 두 선수가 약간 지금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광산 같은 경우는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거든요. 자, 한번 파고들었습니다. 박건웅 선수가 바깥쪽을 파고들면서 1위를 타라. 이거 황선민가 근처. 자, 다시 한번 인코스 노리고 있습니다. 인코스 황선민. 자, 여기서 들어갈 때 몸싸움 날 것 같거든요. 몸싸움 날 것 같거든요. 박건웅 밀어요. 그런데 멀리 못 갔어요. 멀리 못 갔어요. 근데 황선민도 무난하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자, 뒤에서 황선민이 거리를 벌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한번 놓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스터는 약간 황선민의 반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죠. 여기서 무리해서 역전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큰일 납니다. 라인으로 가야 돼요. 라인으로. 여기서도 한번 싸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 아직 몰라요. 여기 아직 몰라요. 아싸죠. 다시 한번 인코스 노려요. 박건웅 라인 괜찮아요. 박건웅 라인 박건웅 들어갑니다. 박건웅 들어옵니다. 박건웅. 본인의 실수도 있었고 압박감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한 번의 코너에서 몸싸움에서 승리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안전하게 1위로 들어왔네요. 이거 마지막에 박건웅 선수 지금 표정에서도 나오는데 정말 자신감으로 라인 완전 후벼 팠어요. 이건 말 그대로 황선민 선수가 정말 잘 달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박건웅의 이 타임어택 모드의 그 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황선민 선수도 부담스러웠고 결국 마지막에 실수를 하게 박건웅이 빠뜨렸어요. 에이스 결전전 빼고는 모든 걸 다 보여줬던 박건웅 선수. 하지만 이 마지막 한 방을 통해서 애결에도 내가 있다는 걸, 이 에이스라는 그 역할을 옐모터 싱글플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보여줬습니다. 승리 후에 박건웅 선수의 표정을 봤을 때 정말 얼마나 긴장했고 정말 떨렸는지가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오늘 승리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앞으로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DA 엔지니어링이 만들어냈던 그 폭풍은 아쉽게 이제 4강전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3, 4위전으로 갑니다. 사실 DA 입장에서 정말 아쉽죠. 파란을 거의 일으킬 뻔도 했고 사실 아렌더스를 잡았을 때 파란을 일으켰고 결승까지 갔다라면 정말 최고였을 텐데 너무나 아쉽게 졌고 예일모토스 입장에서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스피드전 따내고 특히나 에이스 결정전에서 박건웅 선수가 완벽한 주행을 보여주면서 이거 결승전에서의 박건웅 선수를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한 판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스피드전은 박건웅이 지금 몇 개를 했는데요. 이거 그렇죠. 박건웅과 사실 김승태 선수의 이 러너의 주행 싸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결승전에서. 네. 와. 그리고 또 유영혁 선수까지 합류를 한다면 이 문민기 선수와 함께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돼서 4강 2경기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넘어가면서 옐모터스 그리핀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올라온 팀이 결승전에 멋지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승전에 진출한 옐모터스 그리핀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항진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전 팀장 중에 제가 소개할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지금 4연패입니다. 그렇죠. 연습한 거는 항상 좋았었는데 오늘도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팀 승리하니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느낌? 오늘의 폭탄은 일단 제가 일단 제일 폭탄이었고요. 오늘 진짜 건웅이가 정말 잘해줘가지고 결승까지 가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결승이라는 단어까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결승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고비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일단은 생각보다 제가 좀 많이 부진한 것도 있고요. 근데 김선일 선수가 엄청난 실력으로 지금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결승 올라가서 팀장전 한 번 기회 남았거든요. 유베이스 알스타즈하고 전번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6연패거든요. 네. 혹시 7연승이 아닌 7연패가 되지 않을까 약간 조금 불안한 생각이. 아마 상대팀 팀장님이 한 8연패 했을 거예요. 제가 네, 저 걱정 안 어느 하셔도 정도 됩니다. 기억나는데 6연패까지 똑같이 했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네, 사실 근데 이동훈 팀장이 저 지난번에 서주원 팀장을 좀 이겼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동훈 팀장의 실력이 내가 어느 정도 위고 내가 어느 정도 아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있나요? 제가 저번에 비공식 경기로 제가 한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공식적이진 않았고요. 네, 비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이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느낌은 뉘앙스는 굉장히 미묘하네요. 네, 공식전에서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를 한번 쭉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가볼까요? 우리 김선일 선수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김선일 선수. 네, 처음에 그 리그에 등장했을 때는 지금 마이크 테스트 한 것도 굉장히 올드해요. 네, 완전 시조세고 누가 봐도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평가 속에 지금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실력을 보여줬고 스피드전도 굉장히 좋았고 아이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원동력이 됐다는 것, 뭐 이 리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됐다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동생들이 저를 좀 많이 잘 따라주고 말도 잘 들어가지고 좀 처음엔 좀 많이 싸웠어요, 팀원들끼리. 네. 애들이 좀 멘탈이 쓰레기라 좀 약해서. 약해서. 네. 약간 약해서. 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 친구들이랑은 좀 별로 안 친했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 혼자만 떨어져 네, 있어요. 혼자만 그래요. 네, 옆에 좀 붙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보단 덜 날 텐데. 어쨌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대 게이머로서 충분히 보여준 것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다른 종목에서도 사실 30대 게이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죠. 네. 30대 게이머를 대표하는 한 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됐는데 30대 게이머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어린 선수들보다는 좀 이게 이제 손가락도 딸리고 좀 하지만 네. 그래도 좀 경험이 좀 또 중요하잖아요. 사회 경험 같은 그런 것까지도 일단 경험이 죄송합니다. 말을 잘 못해서. 그러면 결승전에 그 경험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승전에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김선일 선수 역시 시조세 말을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김선일 선수가 사전에 저랑 약속했거든요. 형 제가 인터뷰 캐리할게요 이랬었는데 너 굉장히 잘하네요 인터뷰를. 이상하게 이은택 선수랑 캐릭터 겹쳐요. 네. 자, 이어서 한주성 선수 만나봐야죠. 한주성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우승자 출신인데 많이 빛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 중에도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우승자임을 좀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 있습니까? 잘 안 들려요. 자신 있냐고요? 결승전에서. 결승전 자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아유 없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자신이 없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럼 한주원 선수가 생각했을 때 사실 UBS 알스타즈 같은 경우도 뭐 스피드전, 아이템전 둘 다 밸런스 좋잖아요. 근데 네. 본인들 팀도 밸런스가 좋지 않나요? 아이템전 잘하죠 본인들. 네 잘하죠. 근데 오늘 왜 졌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오늘 약간 아이템전을 진 걸 약간 분석해봐요. 왜 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디펜하는 차를 타고 네. 달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달려가지고 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더 좋다 보니까 오늘 좀 잘 달려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결승전 어떻습니까? 결승전에 뭐 전략 전술을 바꿀 뭐 계획이 있어요? 유베이스 알스타즈와의 경기에서는? 원래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 그럼 혹시 경기하는 선수가 있다면? 알스타즈에서 좀 경기하고 싶은 선수? 은택이 형이요. 역시 아이템전 선수라면 또 빼놓을 수 없죠. 이은택 선수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문민기 선수. 안녕하세요. 네, 문민기 처음에는 정말 인맥이다, 학벌이다, 그렇죠. 뭐 완전 혈연이다,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실력이에요. 네? 지금은 완전 실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한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교과서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옆에 조항진 팀장님도 계시긴 한데 여러 시즌을 사실 김동훈 팀장과 함께 했었잖아요. 네. 근데 김동훈 팀장과 함께 했을 때는 결승을 단 한 번도 못 갔죠? 네. 김동훈 팀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분명히 보고 있을 거거든요.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세요. 네, 매주 모니터링 한대요. 전 리그에 제가 좀 못해서 결승을 못 갔는데 죄송하고요. 네, 다음에 같이 갑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그 네.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아주 큰 기쁨을 나눴었던 이제 박건우 선수. 박건우 선수. 오늘 경기력은 정말 박건우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를 다시 한번 응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나 그 스피드전에서는 뭐 거의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에이스 결정전은 좀 부담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스피드를 이기고 아이템도 이길 줄 알았는데 아이템을 져가지고 애결 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초반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그 에이스 결정전 할 때 그 동굴 들어가기 직전에 황선민 선수랑 부딪히면서 사실 본인이 더 안 좋은 좀 포지션으로 갔었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내가 이거 역전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그때 진짜 아찔했어요. 진짜 제가 자폭 라인을 탔는데 진짜 저만 죽어가지고. 그 뒤에서 문민기 선수가 바라보는 그 눈빛 같은 게 느껴졌나요? 네. 팀원들이 저를 원망한 눈빛. 그렇다면 마지막 구간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점프하는 구간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정지를 시켜버리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거든요. 그때 승리를 확신한 다음에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3, 4위전 징크스를 벗어나고 진짜 결승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인터뷰 중에 최고 잘하고 네, 있어요. 중에 제일 잘하고 있어요. 완전 잘하고 있어요. 달변가예요. 저는 건웅이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난 전원책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말 진짜 잘하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결승전에 이제 유베이스 알사즈. 네. 유베이스 알사즈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름값 화려한 선수들이 잔뜩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원래는 주행적인 측면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겠지만 네. 이젠 직접 부딪혀서 잡아야 되잖아요. 네. 상대편 유베이스 알사즈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가 기다려라. 그치요. 알겠습니다. 말 잘했어요, 이승까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같이 놀자는 듯한 표정이에요. 항상 밝아요, 저 친구가. 네, 이게 즐겨야지 뭔가 경기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네. 자,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 결승전에 진출한 예일 모터스 앤 그리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경기 진짜 치열했네요. 네. 그래요. 약간 어지러우려고 그래요. 네. 어느 것 하나 예상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박건우 선수도 본인이 언급을 했었지만 사실 스피드전을 이기고 아이템전도 무난하게 이기면서 2대0으로 이길 줄 알았었는데 사실 예상 외로 DA가 아이템전을 좀 가져가면서 이거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다라는 거. 근데 오히려 애결에서 이기면서 박건우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면서 이젠 정말 뭔가 박건우 선수도 그냥 인간계가 아니고 신급으로 올라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베이스 알스타즈와의 경기 정말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등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결승전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만나볼 네. 경기들 몇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민족 명절이죠. 큰 명절 우리 설 지나고 난 뒤에 3, 4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도 재밌는 것이 양 팀에서 모두 놓칠 수 없을 만한 선수들이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전에서 강력한 뿐만 아니라 이제 DA 엔지니어링이 아이템전 실력도 올라왔거든요. 아주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경기 결과와 3, 4위까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을 거의 할 수 없을 만큼 이번 시즌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경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저희들이 항상 예측했던 것을 특히나 제가 예측한 거 많이 빗나갔었거든요. 엄청나게요.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공부해서 싹 다 네. 정말 한번 제대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시즌이 3개인데 적중률이 10% 미만이에요. 오늘은 뭐 어떻게 맞췄네요, 그래도. 네, 오늘은 겨우겨우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애결 가는 건 틀렸거든요. 네. 찍어도 반은 맞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저희한테 맡기시면 될 것 열받아. 같습니다. 자, 2016 카트라이더 리그 버닝 타임. 자, 이제 4강전 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3, 4위전 경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설의 정준, 김대겸, 저는 성승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